같이 봅시다. 얘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도형 문제인데 한번 그냥 살펴보라고 갖고 온 문제예요. 뭐 딱히 공통 수학이라고 봐야 되나? 약간 그런 문제이긴 해요. 그냥 일반 도형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평행한 두 직선 L1, L2와 1S에 각각 접하고 L3, L4가 각각 접한다. 결국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마주보는 평행한 두 직선쌍이 만드는 사각형이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맨 처음 하는 생각은 ABCD가 평행사변형이다입니다. 평행한 두 변으로 만든 사각형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풀었을 텐데 사실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내적 사각형을 내적 원을 가지는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내적 원을 가지니까 아 이게 마름모겠구나, 그냥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마름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 그림을 보고 마름모라고 생각하고 풀면 사실 완벽한 풀이는 아니긴 하죠. 이런 성질을 기억하고 이제 내접원이, 왜 내접원이 지금 이 원 자체가 이 네 변에 다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얘가 마름모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과 다르게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고, 그다음 마름모의 평행사변형과 또 다른 성질이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평행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 그렇지, 서로 같다라 서로 이등분한다야 대각선이, 그죠? 근데 마름모로 변하는 순간 한 가지 성질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 두 가지 성질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 네 쌍의 길이가 다 똑같고 얘네 둘이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죠, 마름모 같은 경우는. 그럼 문제에서 지금 준 조건들을 살펴보자면 ABC가 60도, AB가 8루트 3, 여기가 8루트 3, 그럼 여기도 8루트 3. 왜? 마름모라며. 그지? 그리고 저 각도가 60도라고 줬으니까 정삼각형이네. 그러면 또 60도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또 정삼각형이겠다. 그치? 그러면 요 길이도 또 8루트 3. 자, 여기서부터는 너네들이 쭉쭉 그냥 구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다음부터는 뭐 A, B, C, D의 둘레를 구하여라? 그냥 8루트 3이 4개인 거지. 그치? 1번은 그럼 그냥 32루트 3일 거고. 그치?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1S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얘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얘도 어쨌든 너네가 보고 있는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을 그으면 아까 쌤이 뭐라 그랬지? 마름모기 때문에 뭐가 얘가 수직이야. 서로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거든.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이런 삼각형 되게 좋아하잖아. 그렇지? 직각 두 개 있는 거 어떻게 넓이를 보통 많이 쓴다. 그렇지? 얘 곱하기 얘랑 일치하니까 얘 지금 얼마야? 얘가 8루트 3의 절반이니까 요거 4루트 3일 거고. 그렇지? 여기 길이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12일 거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저 높이의 길이를 뭐 x라고 두면, 얘를 x라고 두면 8루트 3x는 12 곱하기 4루트 3이겠다. 그치? 그래서 x가 얼마?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이까지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까지 풀면 다 푼 거죠. 그쵸? AC와 BD의 길이는 뭐 AC의 길이도 알고 있고 BD의 길이도 방금 구한 12의 2배일 테니까 그래서 곱하기만 해주면 되겠다. 그치? 얘는 뭐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 새로 들어온 공통수학 투에서의 개념을 알려준다기보다는 너네들이 사각형의 성질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네들이 사각형의 성질을 쓸 날이 올 때 평행사변형과 마름모가 어떻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데서 수직 조건들을 다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푼 사람들은 정말 금방 풀었을 거고 못 푼 사람들은 뭐 도형이 기억이 안 나서 못 푼 거겠죠. 정리하시고 4번까지가 조금 쉬운 문제인데 4번 한번 풀어봅시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만약에 자기가 풀었어. 기다려야 돼. 그러면 숙제 풀어요? 그 숙제 프린트 풀어. 자, 좀 봅시다. 일단 뭐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서 내가 너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어떨 때는 주어진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딱 그 순간만 너네가 캡처해가지고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특정 순간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특정 순간을 너네가 그림을 그려서 포착한 다음에 그때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계산으로 때려 박다 보면 범위가 실제로 주어져서 그 범위의 양끝을 답으로 제시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너네가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계산으로 때려 박으면 되는 문제긴 해. 그냥 여기서 정문의 좌표도 다 일부러 정해줬고 그치?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하면 딱 2개밖에 안 나오거든 그 상황이. 근데 이제 이걸 그림으로 풀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원한 거겠지. 요 순간들을 원한 거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저게 어느 순간에 되냐라고 하면 요 두 순간에 되는 거야. 얘를 옮기다가 보면은 딱 정확하게 요 두 순간일 때가 최대와 최소가 되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이제 요런 순간들을 너네가 직접 찾으려고 했으니까 어려웠겠지, 그치? 얘가 이제 왼쪽 A, 오른쪽 X축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가장 왼쪽에서 접할 때, 가장 오른쪽에서 접할 때인 거고 얘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일 때 가장 위에서 접할 때, 가장 아래에서 접할 때야. 내가 여기 이제 길이를 또 적어놨잖아, 그치? 그래서 뭐 요 길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도 된다는 거지. 요 특정 순간을 떠올릴 수가 있으면. 이해돼?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순간을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 없이 어차피 접한다는 특수성을 식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지? 그냥 얘와 a, 0의 거리가 딱 반지름이 되는 순간들로 식을 세우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뭐 4a 플러스 3k 뭐 요게 정확하게 얼마가 될 때? r이 될 때, 그치? 그래서 요걸 풀고 나면 이제 4a 더하기 3k가 풀마 5r이 나올 거고, 그치? 이게 너네가 근데 수치적으로 안 푼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 미지수가 엄청 많은데 얘가 과연 식에서 정리가 될까? 근데 되는 상황들도 있어. 특히 이 문제가 정리가 잘 되잖아. 그래서 될 수 있는 a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k의 풀마 5r에 4야. 여기서 플러스가 붙으면 최대값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붙으면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서로 빼잖아, a1이랑 a2를, 그치? 빼는 순간 이 공통 부분인 마이너스 3k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야 돼. 뒤에 건 2배가 될 거고, 그치?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아, a1 빼기 a2는 2분의 5r이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치?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도 똑같은 짓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b에 대해서도 똑같은 짓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5분의 3k-3b가 r이 나올 테니까 얘도 뭐 다 정리해서 결국 우리가 b를 구해보면 3분의 3k의 풀마 5r이 나오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최대 최소를 빼면 뒤에 것만 2배 될 테니까 b1-b2는 3분의 10r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네들이 더해주면 얼마 나와? 6분의 35r. 얘가 70이니까 r이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온다, 그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을 떠올리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지만 계산으로 풀어야 더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인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얘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이 프린트를 다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금요일에 이어서 할 거고 다 하면은 금요일에 추가 문제를 더 뽑아올 거야.
한번 시간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말해주는 것 같긴 한데 그리 계산이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풀이 과정을 보여드리면 이 정도 길이밖에 안 돼요. 풀이 과정. 그래서 뭔가 너무 계산이 복잡하다면 내가 너무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 1, 2분 정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하셨어야 되는 조건은 접한다죠. fx와 hx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자체가 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 조건을 보시고 판별식 조건을 떠올리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3x제곱은 mx-a인가요? 그치? mx-a. 그러니까 3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a는 0이 중근을 갖는다네. 그지? 여기서 한 가지 식을 뽑아냈겠다. 너네들도 m제곱은 12a 라는 식을 하나 뽑아주셨어야겠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간과했냐면 문제에서 P라는 점에 좌표를 K라고 줬어요. 그쵸? 근데 P라는 점이 그 접점 아니에요? 그죠? P라는 점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접점이잖아요. 그죠? 이 접점 자체가 P인데 그럼 P의 X좌표인 K는 뭐냐면 이 녀석의 중근일 겁니다. 얘의 중근이지 않을까요? 이 녀석의 중근이 K니까 얘의 중근 얼마겠어요? 중근이 나온 다음에 6분의 m이지 않을까요? 그죠? 3으로 묶었을 때니까 중근인 6분의 m일 테니까 여기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K가 6분의 m이다. 이런 성질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종합해 봤을 때 m은 6K라는 거니까 이걸 저 위에 식에다 대입하면 A는 3K제곱이라는 A와 K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다. 그치?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진입을 한번 해보자. 가로 진입을 한번 해보면 OA와 OB가 서로 수직이라네. 그지? 그러면 A와 B의 좌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A라는 녀석의 좌표를 XA,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A라는 점과 B라는 점 다 모두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y는 3x. 그렇죠. 우리가 결국 풀네임을 다 알고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미지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식에 있을 거고 B라는 점 또한 XB, 3XB의 제곱이겠죠. 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A와 B라는 녀석 자체가 누구와 누구의 fx는 gx의 두 근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fx-gx는 3x제곱 그래서 gx를 빼니까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9a는 0의 두 근이 xa와 xb겠다. 그쵸?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들아 너네가 그 점을 놓쳤어. OA의 기울기는 결국 0,0에서 얘까지의 기울기니까 OA의 기울기는 결국 그냥 3xa일 거고 OB의 기울기는 결국 이렇게 놓고 나면 3xb지 않을까? 그렇겠지. 얘 x좌표분의 얘의 y좌표를 하면 되는 거잖아. 각자. 그치? 0,0에서부터의 기울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기울기의 곱. 근데 얘네들이 수직하대잖아. 그치?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저 둘의 기울기의 곱인 9xa, xb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인 거고 여기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 녀석이 나온다. xa 곱하기 xb가 여기서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a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9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래서 a가 27분의 1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뽑아내야겠다. 오케이? 그럼 우리 a 값을 구하는 순간 m과 k도 정해진 거야. 왜? m과 k로 m과 k 둘 다 a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저 a는 27분의 1을 가지고 m과 k의 값을 구해주면 k는 9분의 1이 나와야 되고 m은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a랑 k랑 m까지 다 구했어. 오케이? 근데 사실 너희들 뭐 이렇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구할 줄 알았어. 오히려 여기까지는 구했어야 하고 나는 너네가 저 다음에서 막힐 거라고 생각해서
저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긴 했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내가 특별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없고 그냥 우리가 늘 알던 근거계에서의 관계를 쓰는 문제인 거고 근데 이 기울기에서 좀 놓쳤을 것 같아서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너네들이 막혔을 거라고 생각한 건 이 다음이거든. 그래서 A와 K와 M을 잘 구했어. 그럼 우리가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Q의 좌표를 Q를 찾아서 저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QAB와 PAB의 넓이 B가 1대 9래. 자, 한번 이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사실 요걸 너네들이 더 고민을 해보고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 AB라는 지금 내가 어떤 성질 하나를 소개해 줄 거야. 일단 정리할까? 하던 사람들은 먼저 정리하고 요거 저 Q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잠깐만 생각해보자. 그러면 정리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녹화해놨으니까 놓친 사람은 내가 녹화 링크 보내줄 테니까 놓친 사람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너희들이 알아두면 좋은 성질이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뭘 할 거냐면 저 Q라는 점을 찾아야 돼. Q라는 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Q도 어디 있느냐면 요 이차함수 위에 있어야 되고 그치? 근데 얘가 ABP 우리 아까 접점의 좌표 여기가 P잖아 그치? ABP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이제 요 직각삼각형은 좀 이따 설명할 게 있어서 표현해 놓은 거지만 요 ABP랑 ABQ의 넓이 B가 몇 대면 1대 9인 거고 그 말은 밑변을 공유하니까 Q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직선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9대 1이라는 거야 그치?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어떻게 풀지 많이 고민을 할 거야. 물론 너네가 Q라는 점의 좌표를 뭐 T, 3T 제곱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 이렇게 놓고 풀어도 전혀 문제 안 돼. 이렇게 놓고 얘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대 9다라고 식을 세워도 되거든. 근데 이제 이런 성질도 알아두면 좋아. 어떤 성질이냐면 얘들아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요 직선이 있고 P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랑 Q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지금 1대 9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직선거리랑 요 직선거리 Y축에 수직하게 내린 이 길이 B도 1대 9여야 돼. 그 성질을 내가 지금 삼각형을 그려서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요 길이랑 요 빨간색으로 칠한 얘랑 얘의 길이 B가 1대 9라고 문제에서 준 거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그려놓은 요 두 직각삼각형이 닮았으니까 무조건 닮을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얘가 둘 다 Y축에 평행하게 그은 선들이니까 얘네 둘이 닮았을 거고 그럼 얘가 1대 9라는 건 요 Y좌표 입장인 요 길이 1대 얘는 이 파란색의 비율도 1대 9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비뚤어져 있는 길이보다는 X축이랑 Y축의 평행한 점들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게 훨씬 쉽다는 거고 그지? 그러면 내가 이 왼쪽에 그은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Q에서의 함수값인 얼마? Q에서의 좌표를 뭐 T라고 뒀다면 요 길이는 FT 빼기 GT인 거야 결국. 요 길이는 FT 빼기 GT인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은 우리 P의 좌표가 얼마라고 나왔죠 지금 이제? P가 K,3K 그래서 K,3K 제곱이고 우리가 이제 좌표를 구했으니까 뭐 일단 K,3K 제곱이랑 도시다. 그럼 요 길이는 FK 마이너스 얼마? GK의 절대값?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렇지? 얘도 뭐 절대값 붙이고 결국 너네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도 되지만 저런 식으로 그냥 함수값들을 비교해서 식을 세워도 된다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사실 크게 계산량의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너네가 이제 요런 성질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뭔가 식이 더 복잡한 상황이 왔을 때 그냥 요걸 보고 이제 너네들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 거야? FT-GT가 9분의 1에 미안해 얘 9분의 1배가 뭐가 된다? FK-GK가 된다. 내가 절대값은 그냥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거고 여기선 둘의 대소관계가 명확하니까 절대값을 빼고 쓸 수 있겠지. 넓이의 B가 1대 9니까 길이는 3대 1이라는. 근데 밑변을 공유하잖아. AB를 공유하니까 닮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 둘의 넓이 B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림 헷갈릴 것 같은데 요거랑 요거의 넓이 B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길이 b를 이걸로 이게 1대 9인 건데 그거를 얘가 1대 9라는 걸로 바꿔서 생각하자는 컨셉을 이야기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지? 그래서 저런 식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도 되겠다. 쟤 같은 것도 결국 우리가 G랑 F랑 G랑 F의 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풀면 그냥 2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결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개수들을 다 구해놨잖아 여기서, 그지? 요거 G와 H의 개수들이잖아, 그지? F는 3x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fx는 3x제곱이고, 사실 우리가 K도 알고 있는 거고 G도 알고 있으니까 저기다 대입해서 나올 수 있는 T 값을 구해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그게 Q의 좌표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계산 마무리하는 거는 내가 이따 해설지를 줄 거니까, 근데 해설지가 좀 자세하지 않아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도 알아두시고 꼭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G의 식 자체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t,3t 제곱으로 놓고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것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계산 과정도. 근데 어쨌든 너네가 언젠가 저런 걸 쓸 수도 있으니까 저런 것도 알아는 돌아. 저 비율 관계가 저 둘뿐만 아니라 이 직선 y좌표 길이의 차이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저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있는 거니까. 6번은 계산은 하나도 없고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 그림을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그려보셔야 됩니다. 계산 안 해도 되니까 머릿속에 저게 홀수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시나리오를 그려놓으세요. 제가 딱 그 결과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한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물좀 빨리 마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딱 저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그림을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제가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미 식 3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미 식 3개가 다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관점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순간 엄청 쉬운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2x 더하기 9가 하나 있고 2x 빼기 6이 여기 이렇게 밑에 있다고 쳐봐요. 이거 위치 관계는 얘들아 y절편만 따져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2x 더하기 9는 y절편이 9고 2x 빼기 6은 y절편이 마이너스 6이잖아. 그치? 여기가 지금 2요. 여기가 9고 이제 얘가 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쓱 그려질 거야. 그치? 얘 안 맞나 그래서 이거 위치 관계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일단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를 요 위에서 요 이차함수 위에 중심을 갖고 너가 딱 반지름 R을 떠올렸을 때 여기에 접하도록 몇 개 그릴 수 있냐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지? 너네가 R이라는 반지름을 딱 말하면 얘가 그려줄 거야. 근데 그걸 너네가 이차함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y는 2x 플러스 9 입장에서 생각해봐. 요 위에 요 돌이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얘네들이 굴러가면서 그럼 요 중심부도 이렇게 선을 따라서 쭉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동하다가 여기 탁 닿는 순간 그때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이차함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너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여기서 요 얘를 중심으로 요 이차함수 위에 있는 한 점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그려지는 게 몇 개 그려질 수 있냐는 거잖아, 그치? 그걸 이차함수의 중심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몇 개 잡는지가 헷갈리잖아.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냥 2x 플러스 9 입장에서 요 R이라는 크기의 돌을 여기서부터 쭉 굴리는 거야. 그럼 중심은 얘랑 평행한 2분의 R, 미안해. 요 2x 플러스 9부터 R만큼 간 요 직선을 따라서 기울기가 똑같이 2인 요 직선을 따라서 중심은 쭉 굴러갈 거야. 그렇지? 이해되지? 얘가 이렇게 굴러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럼 굴러 떨어지다가 그 중심이 여기 탁 닿는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때 그릴 수 있는 거고, 또 굴러 떨어지다가 여기 딱 중심이 닿는 요 순간도 원을 하나 그릴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자는 거지. 그럼 돌을 여기서만 굴릴 수 있냐? 아니지. 요 밑에서도 굴릴 수 있겠지. 그치? 여기서도 돌을 굴려보다가 만약에 이번에는 못 닿아. 그러면은 뭐 없는 거고. 그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 닿을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여기를 생각해보면 쌤이 여기를 좀 이렇게 크게 그려줘 볼게. 여기를 이렇게 크게. 여기를 그려줘 보면 얘들아 돌이 굴러가다가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지금 홀수개가 되는 거거든. 합쳐가지고. 그치? 돌을 굴렸을 때 합쳐서 홀수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요 위에는 무조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애초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돌이 굴러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금을 펼쳐놓은 거야 여기다. 그치? 이 상태에서 돌 굴리면 무조건 두 점 나오겠지. 요 위에는. 이해돼? 근데 요 밑에 입장에서는 달라. 그물을 내가 요만큼만 쳐놨어. 그럼 내가 R을 이렇게 잡고 돌덩이를 굴리잖아? 그럼 중심이 얘랑 만날 일은 없을 거지. 그치? 내가 딱 요 돌에 반지름을 딱 요거랑 똑같게 길이를 세팅하고 굴리잖아? 그러면 딱 한 번 만나겠다. 그치? 딱 한 번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얘보다 더 작게 반지름을 설정해가지고 공을 여기서 굴려보면 이번엔 두 번 만나겠지. 그치? 이해되니? 그럼 총 4번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위에가 두 개인 건 확실해. 그지? 위에가 두 개인 건 확실해. EX 플러스 X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야. 위에가 두 개인 건 확실하고 그러면 아래 입장에서는 방금 말했듯이 두 개, 한 개, 0개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렇지? 왜냐면 얘와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해줬어. R이 이거보다 작으면 두 개, 같으면 한 개, 더 크면 굴러가면서 못 만나니까 0개. 그럼 그 입장에서 이제 누구에게 턴을 넘겨주는 거야? 2x 빼기 6한테 턴을 넘겨주는 거야. 근데 2x 빼기 6을 쉽게 생각하면 지금 얘보다 요렇게 밑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냐? 그지? 선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도를 굴린다고 치면 얘들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 개는 절대 안 돼. 그지? 세 개는 절대 안 되잖아, 그치? 우리 지금 몇 개 아니면 몇 개인 거야? 2x 플러스 9가 가질 수 있는 건? 여기서는 몇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요렇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치? 얘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굴러가면서 가질 수 있는 게? 그치? 0개, 1개, 2개가 되겠지, 그치?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 기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두 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저 아래가 안 만나는 거. 두 개인 경우는 아까 어떤 경우였냐면 요 밑으로 요 2x 플러스 9 밑으로 굴러갈 건데 얘가 너무 커서 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안 만나는 경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요것들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었던 건 요 아이디어이거든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해서 그 뒤에는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요 될 수 있는 케이스들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될 수 있고 얘가 될 수 있는 건 0개, 1개, 2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될 수 있는 후보군을 추릴 수 있는 거죠. 더해서 홀수가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얘가 2랑 4를 내면 얘는 1을 내야 되고, 그렇지? 얘가 3을 내면 얘가 0이랑 2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얘들아 우리가 요 직선들을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요 1이라는 순간과 3이라는 순간은 되게 특별한 순간인 거야, 그지? 이때가 딱 접하는 느낌의 순간인 거잖아, 그지? 유일한 순간들이야, 유일한 순간들, 그지? 그니까 무조건 얘가 1이면 너네가 원하는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그지? 너네가 막 여기서 4 골라담고 여기서 1 골라담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쌤이 말하고 싶은 취지가 뭔지 알겠지? 그래서 둘이 합쳐서 홀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을 계산해보면 딱 요 두 개가 나와, 정확하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해설, 계산까지 하는 자세한 해설을 제가 드릴 거니까 하면 되는데 그 해설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리는지를 안 적어놓고 그냥 이 그림만 딱 그려져 있어. 그래서 너네가 이 그림만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쌤도 이 그림을 보고 고민하다가 떠올린 게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돌을 굴러가는 것처럼 해석하는 걸 좀 떠올려서 그렇게 풀어봤어. 그래서 뭔가 그렇게 풀면 너네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론적인 걸 설명해 준 거고 어차피 계산하는 건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쓰면 되거든, 계속. 그래서 그거는 풀이를 줄 테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이해 안 가시면 풀이를 보고 그것도 이해 안 가시면 한번 보세요. 시죠. 13분 마지막 하나 합시다. 벌써 13분이요? 그럼 네. 1시간 10분이 지나간 거야?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진 못해요. 어려운 걸 풀다 보니까. 그만큼 좀 밀도 있게 푸는 거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게 너네 이걸 숙제로 해보고 수업 시간에 해설만 해줘? 아니면 이렇게 시간 내서 풀고 바로 해설 듣고 풀고 바로 해설 듣고 하는 게 나아?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지? 왜냐면 쌤이 생각했을 때는 시간 제한을 안 두고 집에서 집중을 안 한 상태에서 길게 두고 푸는 게 큰 의미가 없고 그것 너네가 평소에도 하잖아. 그래서 쌤이 긴 시간은 못 줘도 이렇게 3, 4분씩 주면서 풀고 해설하고 풀고 해설하고 그 다음에 모자란 상태에서 해설을 들은 건 너네가 다시 풀고 영상으로 보고. 근데 어차피 알다시피 나랑은 오늘하고 금요일만 하고 다음 주에 신규 선생님이 오실 거야. 새로운 선생님이 오늘 신기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거라서 내가 너희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달드려 놨으니까 일단 그 전에 계시는 선생님이랑 새로 오신 선생님이랑 나가시는 날짜랑 들어오시는 날짜가 안 맞아서 이번 주만 내가 맡아서 하게 됐다. 근데 이미 나가신 거예요? 그치. 이미 저번 주를 기준으로 끝나셔서 그래서 오늘하고 금요일만 쌤이 하고 그 다음 주를 넘길 거고 내가 듣기로는 이건 좀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야, 얘들아. 그 선생님은 이렇게 안 하실 거고 아마 내가 알기로 자이스토리랑 오리포스 고난도 이용해서 또요? 하실 거야. 뭐를? 그게 기본이지. 너 자이스토리 안 했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야. 올림포스 고난도 아마 숙제로 나갈 거고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를 했으면 딴 걸로 숙제를 대체해서 주실 거고 자이스토리는 뭐 수업 때 그거 위주로 하실 거니까 약간 특별한 문제 주고 싶은데. 특별한 문제 그래서 내가 수분 준비해서 지금 풀리고 있잖아.
저희 그거 알아요? 수학 진도 나왔어요. 시험 고민고 집합의 연산까지 아니야? 지금 연산이 연산 전까지야?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오늘은 집합을 다 뺐어. 그래서 금요일에 요거 남은 거랑 집합 한 두세 문제 어려운 거 갖고 와서 금요일엔 그거 해줄 거야, 알겠지? 일단 빨리 7번 풀어볼까 한번? 7번 고민해볼까? 몇 분째예요? 5분 줄게. 이거 바꿔 문제네. 작년 기출. 비싼 생긴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 제가 쌤한테 질문하러 갔더니 아니야, 그건 다른 문제. 한 1, 2분 정도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산을 끝까지 하지 마시고 아이디어만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그걸 생각하기 전에
일단 뭐 갑자기 좀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저 공식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다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위에 거는 알고 계시는 공식이고요. 그죠?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한 넓이 공식 2분의 1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A, B, C는 당연히 세변의 길이고요. 그죠? 외저번의 반지름 공식을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쓸 일이 조금 있을 거예요. 물론 얘가 이제 굳이 따지자면 수학원 대수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자주 씁니다. 제 중등기하에서도 많이 나와요. 알고 있으면 너무 편한 공식이어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외저번의 반지름이 R이면 삼각형의 넓이는 4R분의 ABC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되게 편리한 공식이죠. 그래서 요거를 써서 뭔가 외저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문제에서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문제에서 쓸 건 아닌데 지금은 요 위에 것만 쓸 거거든요. 근데 요 밑에 것도 알아두시면 편한 상황이 올 거다. 정리하셨으면 같이 보시죠. 요 지그재그, 그지? 그러면 내가 요 문제를 풀 때마다 무조건 특정 선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어야 최단거리를 찾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대칭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지 않아? y는 x를 기준으로 다 같은 편에 있으면 최단거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늘 우리가 하는 아이디어가 대칭시키자. 정점은 당연히 동점은 대칭을 못 시켜 얘들아. 움직이는 점을 동점이라고 부르고 가만히 있는 점을 정점이라고 부르잖아. 정점을 대칭 이동시켜야 돼. 어디를 기준으로? 동점이 움직이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 치고 간단한 문제야. 왜? 얘만 1로 넘기면 모든 경로가 와리가리가 되잖아. 그치? 모든 경로가 와리가리가 돼. 얘를 이제 요로 대칭시켜 보면 얘가 어디가 되겠어? B'이라는 점이 되는데 얘가 2,0이 되겠지. 그치? 그러고 나면 우리가 최단 경로가 될 게 어떻게 된다는 게 보여. 여기서 직선으로 갔다가 직선으로 올라오는 두 점으로 PQ를 잡아야 된다는 게 보이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래서 요 점을 P라고 잡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딱 그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Q라고 잡아야지만 얘가 최단거리가 되겠다. 그치? 왜냐면 대칭시킨 거니까 얘들아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얘랑도 똑같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직선거리에 있어야겠다. 그치? 그럼 우리 P의 좌표를 사실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지금 Y는 X라는 선 위에 있으면서 얘가 지금 0,1이고 0,2니까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 요 아래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치? 요 녀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과 c가 얼마? 0,4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오나? 그죠? 이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걸 각각 y는 x와 연립하여서 p와 q의 좌표를 구해줄 수 있겠다. 그렇지? 우리 p의 좌표를 구하면 3분의 2, 3분의 2가 나올 거고 q의 좌표를 구하면 3분의 4, 3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렇지? 그럼 너네는 뭐를 구해야 돼? 이제 다 푼 거야. 사실 다 푼 건데 얘가 지금 P가 3분의 2, 3분의 2고 그치?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분의 4, 3분의 4야. 그치? 이런 삼각형의 내저번에 뭘 구하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그치? 얘들아 이거 구해야 돼도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지. 얘랑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구하나 여기서 구하나 똑같겠지. 둘 다 이렇게 대칭시켜 놓은 거니까. 얘들아 그러면 주어진 원의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 이 공식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이 공식 쓰면 되는 거야. 애초에 뭐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방법은 무궁무진하잖아. 그치? 우리가 일단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신발끈 공식.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세 번째 이제 내저번이 등장하는 방금 아까 봤던 요거. 그치? 요런 공식들이 있겠지.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 2번 중에서 너네가 편하게 생각하는 걸로 넓이를 구해온 다음에 그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이해되세요?
즉 A, B, C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세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내가 요놈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1번, 2번 중 어떤 거든 너네가 편한 걸 써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걔랑 얘랑 연립해서 R값 구하면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얘가 S랑 똑같을 테니까요. 오케이? 됐을까요? 궁금하신 점? 궁금하신 점 있나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풀 수도 있긴 해. 사실 이게 외심과 내심의 성질인데 이제 이걸 내심이라고 부르거든. 내저번의 중심을. 사실 내저번의 중심은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어. 요 각의 이등분선이랑 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어.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고 싶어 이런 넓이 말고 하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과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등분하는 녀석이랑, 그지? 혹은 뭐 여기 길이 b랑 여기 길이 b로 내분하는 요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써서, 그치? 여기는 그리고 날먹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해. 그래서 얘와 얘와의 교점으로 내심의 좌표를 구해줘도 된다. 오케이? 내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너네가 내친님의 설명을 하자면, 얘들아 내심은 직선의 방정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녀석이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렇지? 물론 세 개를 그릴 수 있지만 두 개만 그려도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얘들아 외심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렇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어쨌든 그래서 방금 말했던 반지름만 구하면 되니까 반지름을 뭐 이런 식으로 넓이 공식을 연립해서 풀어도 되고, 뭐 나는 그냥 내심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점과 점을 풀래, 뭐 그렇게 원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풀 수 있는 마무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디테일들을 기억해두면 여러분들한테는 유효할 것 같다, 그렇지? 근데 그 여러분들 반지름은 네. 저거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순번 공식 써서 구해요? 반지름을 아까 하려면? 아까 그 공식 쓰려면? 그러니까 그냥 반지름 구하려나? 아니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중심의 좌표가 나올 테니까 점과 점 사이의 공식 다시 쓰면 되지. 미안해. 점과 점 사이의 공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얘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알고 있잖아 실제로, 그렇지? 그래서 얘와 얘 사이의 뭐 거리를 구해도 되지. 근데 이거보다는 저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계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방법으로 풀어도 된다. 결국 너네가 나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소개하는 건 그냥 각 문제를 보고 내가 떠올리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을 들고 오는 거거든. 꼭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가 아니라고 아까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냥 너네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풀어도 당연히 맞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김에 요런 개념도 있고 요런 개념도 있고 요런 개념도 있어를 소개하려고 갖고 오는 문제들인 거지, 너네 반드시 이런 거 생각해서 풀어야 돼 라고 푸는 게 아니야. 내가 너네들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풀었다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너네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긴 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할 거고, 내가 숙제 프린트를 줬잖아. 당연히 다 못 풀어. 왜냐면 내가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모의고사들에서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을 모아왔어. 너네 시험 범위인데, 그러니까 도형 파트야. 집합 빼고 도형 파트만 해서 그 필러 문제들을 다 모아온 거거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는 아마 본 문제들도 많을 거고, 마더텀이나 이런 데서 나오니까 와플 시너지나 처음 보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일단 그냥 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풀어봐. 너네가 뭐 뺀질되지 않을 거란 건 아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선 넘었다 그러면 그냥 원장님한테 너네 숙제 10문제밖에 안 풀어왔어요 라고 그냥 카톡 보낼게, 알겠지? 그러니까 뭐 너네가 이건 안 혼나겠다 싶은 정도로만 풀어오고, 무리하지 마. 내가 답지도 줬어 일부러. 그래서 저 답지 보고 찍어오지 마. 그냥 너네가 풀 수 있는 만큼만 풀어와. 내가 제한 안 줄 테니까, 알겠지? 그렇게 정리합시다. 선생님들한테 얘들아, 오늘 클리닉 기출이야. 다시 4시간 선대로 돌아간 거야. 50분 제곱 풀어. 그 다음에 앞에 나가서 시점 받아. 알겠지? 5분 쉬고 35분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 25분이네. 어디야? 그랬고 작년에. 근데 삼각형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이 작품 어떻게 요 가게 이등분선. 그걸로 요 가게 이등분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 왜요? 반지름만 구하라고 했어.
반지름 걸리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번지를 걸려면 아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2분의 1이랑 아래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삼각형인데 둘 중에 하나로 한 번에 하면 되잖아. 좌표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한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얘랑 그 넓이 구하는 값이랑 얘랑 여기하고 얘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구해도 되나? 예,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